우리가 보통 금 하면 안전자산의 대명사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가격이 움직이는 걸 보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힘이 작용하거든요. 오늘 이 금값 뒤에 숨겨진 진짜 힘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아니, 물가가 그렇게 치솟으면 당연히 우리 자산을 지켜줘야 할 금이 왜 정반대로 움직였을까요? 여기 2022년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흥미로운 퍼즐 같아요. 왼쪽 차트 보시면 금 가격은 힘없이 쭉쭉 빠지고 있는데 오른쪽을 보면 인플레이션은 40년 만에 최고치로 막 치솟고 있단 말이죠. 이거 완전 반대잖아요. 안전자산이라는 이름이 무색해지는 이 역설,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바로 이 미스터리의 중심이죠. 2022년의 역설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체 왜 해지수단이 제 역할을 못했는지 그 단서를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2022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바로 이런 연쇄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니까 이걸 잡으려고 미국 연준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렸죠. 그랬더니 실질금리라는 게 확 뛰어 올랐어요. 그리고 바로 이 실질금리의 힘이 우리가 알던 인플레이션이라는 요인을 그냥 압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금 가격을 11%나 끌어내린 거죠. 네, 이제 드디어 이 모든 퍼즐을 맞출 수 있는 핵심 열쇠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금 가격 뒤에 숨어서 진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인공, 바로 실질금리입니다.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해요. 실질금리,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되게 간단해요. 쉽게 말해서 내가 은행에 돈 넣으면 받는 이자 있잖아요. 거기서 물가 상승률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의 가치가 진짜로 얼마나 늘었나, 이걸 보여주는 진짜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계산하는 것도 생각보다 간단해요. 보통 시장의 기준이 되는 명목금리, 예를 들면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거요. 여기서 앞으로의 예상 인플레이션을 빼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금이 진짜로 정말로 신경 쓰는 건 바로 이 최종 결과값, 실질금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가 나옵니다. 실질금리란 금 가격은요, 서로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는 아주 강력한 역관계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실질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다른 데 투자해봤자 진짜 수익이 별로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자 한 푼 안 나오는 금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거고요. 반대로 실질금리가 오르면 굳이 금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줄어드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죠. 자, 그럼 이 이론이 그냥 말뿐인 건지 아니면 진짜인지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되짚어보면서 한번 직접 검증해 보겠습니다. 실질금리가 금 가격을 어떻게 쥐락펴락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 차트가 모든 걸 말해주죠.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보세요. 위기가 터지고 나서 돈을 막 풀었잖아요. 양쪽 하나. 그러면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영역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랬더니 금 가격이 어떻게 됐죠? 바로 반응해서 2배나 폭등했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하죠?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아주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2012년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불리는 시기인데요. 연준이 이제 돈 푸는 것 좀 줄일 수도 있어? 라고 말만 했는데도 시장이 발작했죠. 실질금리가 확 치솟았고 금은 그 말 한마디에 30%나 폭락해버렸습니다. 이것만 봐도 금이 실질금리라는 지표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2019년으로 가볼까요? 이때도 똑같은 공식이 적용됐습니다. 연준이 다시 정책을 바꿔서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자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1.1%까지 떨어졌고 금은 기다렸다는 듯이 19%나 상승하는 랠리를 보여줬죠. 이 역관계 법칙, 이제 확실히 이해되시죠? 그리고 가장 최근, 바로 2024년의 사례는 정말 강력합니다. 평균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0.8% 정도로 계속 마이너스 환경이 유지되니까요. 금 가격이 무려 31%나 급등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실질금리만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강력한 라이벌이 있거든요. 바로 기축통화의 왕, 미국 달러죠. 그래서 두 번째 핵심 관계, 바로 미국 달러를 봐야 합니다. 이것도 원래는 간단해요. 전 세계에서 금은 달러로 거래되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즉 강달러가 되면 다른 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금이 비싸지는 거죠. 그럼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달러가 약해지면 금이 더 싸게 느껴지니까 매력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달러 인덱스가 110을 넘나들던 초강세식이었던 2022년 기억나시죠? 그때 금값은 11%나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달러가 약세로 돌아선 2023년에는 어땠죠? 금값이 8% 상승했죠. 이것만 봐도 달러의 힘이 금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금 가격을 움직이는 두 가지 핵심 비밀, 바로 실질금리와 달러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 중요한 지식을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만의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 드릴게요. 지금까지 배운 복잡한 이론을 아주 간단하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신호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실질 금리를 계속 주시하세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수치가 마이너스 0.5% 아래로 떨어지면 금액이 아주 좋은 강세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러를 보세요. 미국 달러 인덱스가 100 아래로 내려가는 추세를 보인다면 이것 역시 아주 중요한 강세 신호입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돼요. 만약에 이런 강세 신호들이 나타났을 때 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조정해 볼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금 현물이나 아니면 거래소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금 ETF 같은 상품들의 비중을 전체 자산의 한 25%까지 늘려보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배운 정보를 실제 투자 행동으로 연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가 궁금하죠. 이 모든 변수들을 종합해 볼 때 과연 금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강세 시나리오와 약세 시나리오, 그리고 최근에 등장한 아주 중요한 새로운 변수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금시장에 정말 중요한 변화, 새로운 힘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인데요. 특히 중국 같은 나라들이 달러 보유량을 줄이고 그 자리를 금으로 채우고 있어요. 최근에 사들인 양이 무려 1,200톤, 정말 기록적인 수준입니다. 이런 탈달러화 움직임은 금에 대한 장기적이고 아주 튼튼한 수요 기반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결국 금의 미래는 우리가 배운 핵심 변수들에 따라 두 가지 경로로 나뉠 수 있습니다. 강세 시나리오를 보면 실질 금리가 계속 마이너스에 머물고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면 금 가격은 온스당 3,0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반면에 약세 시나리오는 정반대죠.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돌아서고 달러가 다시 강해지면 2,200달러 선까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달러 대신 금을 사들이는 이 움직임이 만약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거대한 흐름의 시작이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금의 역할 자체가 영원히 바뀌는 그런 역사적인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